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이 자료 뭉치 이게 뭐냐면요. 바로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 속으로 길을 내는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백악관 발표 내용입니다.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나온 건데요. 단순히 길이 하나 생긴다 이걸 넘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.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. 이 자료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 정보랑 또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아시겠지만 이런 복잡한 정책 문서를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거 뭐 그게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알래스카 북서부의 정말 외딴 지역으로 무려 211마일,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한 340km나 되거든요. 이렇게 긴 산업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? 뭔가 단순한 도로 건설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. 네,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. 준비되셨나요? 먼저 이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부터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받은 이 백악관 문서를 보면요, 기존에 있던 달튼 고속도로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진짜 외딴 곳이죠. 알래스카 북서부에 엠블러 광물지구라고 불리는 데가 있대요. 거기까지 연결하는 340km짜리 산업용 도로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가 아니라 딱 산업활동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. 그 점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. 맞아요. 그럼 왜 이 길을 굳이 그 멀고 외딴 곳까지 뚫으려고 하는 걸까요? 문서에는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바로 그 엠블러 광물지구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. 이거죠. 아, 접근성 확보요? 네, 이 지역이 뭐랄까 진짜 노다지라는 건데요. 문서에 따르면 구리, 코발트, 아연은 물론이고요. 갈륨, 게르마늄 같이 요즘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핵심 광물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해요. 지금은 뭐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그냥 그림에 똑같은 건데 이 도로만 생기면 상황이 확 달라진다. 이런 계산인 거죠. 그렇군요. 핵심 광물 확보. 근데 이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특히 그 시점에 다시 떠오른 건지가 궁금한데요. 네, 그 배경에는 당시 행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. 주신 자료를 좀 보면요.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의 개발공사 같은 곳이죠. 알래스카 산업개발수출청 AIDA라고 하는데 이 AIDA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게 수년간 법적 문제 같은 걸로 좀 멈춰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보로 건설에 필요한 연방 차원의 허가를 빨리 신속하게 다시 내주라고 지시했다.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아, 수년간 멈춰있던 걸 다시 추진하도록요. 그렇죠. 특히 이 문서에서는 이전 행정부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거부했었거든요. 그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다.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. 아하. 그리고 그 명분으로 당시 행정부가 막 내세웠던 에너지 우위, 영어로는 에너지 더미넌스라고 하죠.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랑 수출을 막 극대화하려는 그런 정책 기조가 있었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길 하나 놓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정책 방향이란 연결되어 있다. 이걸 강조하는 거죠. 에너지 우위라는 그 정책 기조랑 연결된다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썼을까요? 그냥 에너지 우위 때문이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. 당연하죠. 이 문서는 이 도로 건설이 공익, 그러니까 퍼블릭 인터레스트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. 첫째는 미국 안에서 특히 국방이나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들 있잖아요.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가적인 필요성이 아주 커졌다. 이 점이고요. 네네. 둘째는 이 엠블러 광물지구에 경제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현실적인 다른 대안 경로가 사실상 없다. 이 점을 강조합니다. 뭐랄까, 이 도로 말고는 답이 없다. 이런 논리죠. 다른 방법은 없다. 네, 이런 논리 위에서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에 허가를 다시 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. 예를 들면 그 넓은 공유지 관리하는 국토관리국 BLM이라던가 국립공원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 MPS, 그리고 뭐 댐 짓고 하천 관리하는 미 육군공변대 US 아미 코어 오브 엔지니어스 같은 기관들이요. 아, 여러 부처에 다 지시를 내렸군요. 그렇습니다.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이런 지시는 그냥 허가 내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, 이런 행정부 차원의 의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보통 도로 건설 계획이 아니네요. 그럼 대체 이 엠블러 광물지구라는 곳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길래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? 문서에서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? 이 문서에서는요, 엠블러 광물지구의 가치를 정말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쓰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강렬해요. 세계에서 가장 크고 풍부한 미개발 구리 아연 광물 매장지 중 하나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. One of the world's largest and richest known undeveloped copper zinc mineral belts. 와, 세계적인 수준이다. 네, 단순한 광산지구가 아니라 이건 뭐 세계적인 수준의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. 이 점을 막 부각하는 거죠.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이 있나 보면 단순하게 구리나 아연뿐만 아니라
은, 금, 납 같은 전통적인 귀금속들 있죠. 그거랑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처럼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 금속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. 이렇게 강조합니다. 코발트까지요? 네, 지금은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에 이미 1,700개가 넘는 유효한 광업권, 그러니까 액티브 마이닝 클레임즈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. 이 도로가 바로 이 잠자고 있는 광업권들의 뭐랄까 생명을 불어넣을 거다. 필수적인 지상 운송로 역할을 할 거다. 이런 설명입니다. 1,700개가 넘는 광업검이라니, 야,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. 이 도로가 그야말로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. 그럼 이 문서에서는 그런 잠재력이 현실화됐을 때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겠죠? 네, 그럼요. 이 백악관 문서,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우선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만 직접적으로 2,730개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. 특히나 좀 개발이 더딘 알래스카 외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. 2,730개면 적지 않은 숫자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광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알래스카 주정부 재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. 뭐 광원 면허세라던가 법인세, 생산량에 따른 로열티, 그리고 광구 빌려주는 임대료 같은 거 다 합쳐서요. 주정부가 벌어들일 수입이 11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5천억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더라고요. 상당한 금액이죠? 1조 5천억. 와, 네.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말고 이 문서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미국 정부가 이 지역 광물 탐사에 직접 돈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에요. 트릴로지 메탈스라는 민간 광물 탐사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고 약 3,56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.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한다고요? 민간 회사에? 네. 근데 공미로운 건 이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이 회사 지분의 10%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요.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추가 지분 7.5%를 더 사들일 수 있는 권리, 그러니까 워런트까지 확보한다는 점입니다. 아, 워런트까지요? 바로 그 지점들이 이 문서가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인프라 건설 사업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국가 안보랑 경제 번영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사업이다.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전략적 사업이다. 네, 특히 연방정부가 직접 민간 탐사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심지어 워런트까지 얻는다는 건 이걸 그냥 시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,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. 뭐 잠재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더 끌어들이려는 효과도 누렸을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계산도 있었겠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주정부의 그 막대한 세수 증대 예상치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런 전략적 중요성 외에도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하고 이익이 된다.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문서는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 강화, 핵심 자원 확보,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.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국가 안보, 핵심 자원, 경제 활성화. 이야, 정말 거대한 목표들이 걸려 있군요. 근데요,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는 늘 그 환경 파괴 우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. 이 백악관 문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뭐 대책 같은 것도 언급하고 있나요? 네,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. 이 문서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어요. 예를 들자면 그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술록 있잖아요. 캐러부. 그 술록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. 그리고 도로 구조물이 하천에 사는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고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, 어도라고 하죠. 그 기능을 갖춘 배수관을 설치하겠다. 뭐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것은요. 이건 어디까지나 이 백악관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환경 영향 완화 조치들이라는 점입니다. 그렇죠. 주장인 거죠. 네,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은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시각이나 비판적인 분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이 문서에 담긴 내용과 그 주장을 좀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중립적인 전달. 그리고 이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 승인 결정, 이게 그냥 딱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.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더 큰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. 사실 이 문서 자체가 그런 연결고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어요. 이 결정이랑 맥을 같이 하는 다른 여러 조치들을 쭉 나열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. 아, 다른 조치들과 연결해서 설명한다고요? 네.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알래스카가 가진 자원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
바로 그 행정명령 안에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이미 그때부터 언급이 됐었군요. 그렇죠. 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미국 내 산업활동이나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. 이런 점도 언급하고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그 핵심 광물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, 이 문서에는 3월에 서명했다고 나오는데요. 그걸 내렸고 또 미국이 외국에서 가공된 핵심 광물이나 관련 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걸 조사하는 소위 무역확정법 232조, 섹션 232조 조사에도 착수했다. 4월에요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섹션 232조 조사까지 네, 이게 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. 이런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조치들이죠. 그리고 6월에는 에너지나 핵심 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때 여러 부처들이 막 중복으로 검토하고 시간 끄는 그런 비효율을 없애라. 그래서 납세자 세금이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해라. 이런 내용의 대통령 각서, 프레지덴셜 메모랜덤에도 서명했다고 합니다. 부처 간 조정까지 지시했군요. 네, 이 문서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전부 다 엮어서 경제성장 촉진, 국가 안보 강화, 그리고 미국 내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한 종합적인 전략이다.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. 이 과정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실패했던 분야에서 우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를 좀 사용하면서요. 자기들의 접근 방식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다. 이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또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. 물론 이것도 이 문서가 제시하는 관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차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였군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? 이 백악관 문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이 백악관 문서의 시각에서 본다면요.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는 단순히 알래스카 그 외딴 지역에 길 하나 더 내는 문제,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확보하겠다.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다. 동시에 좀 침체된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적인 힘을 강화하겠다. 이런 거대한 구상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특정 시기에 행정부가 자원개발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 자료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발표 자료라는 창을 통해서요. 알래스카 엠블러 로드 프로젝트의 밑그림과 또 추진 동력, 그리고 이 문서가 내세우는 경제적,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그 절박함, 수천 개의 일자리와 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,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거시적인 목표까지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문서를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고 나니까 몇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거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문서는 구리, 코발트, 아연 같은 특정 핵심 광물의 중요성, 그리고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이 문서가 보여주는 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. 앞으로 비슷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자원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까? 혹은 어떤 지역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까? 이런 걸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이 문서 자체의 논리를 따라가 본다면 말이죠. 아, 미래의 자원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. 네,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환경 문제인데요. 이 문서가 오도 설치나 순록 보호 같은 조치를 언급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관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. 네, 균형을 강조했죠. 과연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그 균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? 그리고 그 균형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을까? 이 문서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한번 좀 비판적으로 곱씹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균형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. 균형의 의미와 측정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알래스카의 깊은 속살과 또 그곳을 둘러싼 이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